예, 안녕하십니까. 국어과 교보입니다. 예, 3월 7일 날 있었던 이제 모의고사 분석을 좀 할 거고요. 예,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국어는 2016년도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풀만했어요. 그냥 딱. 근데 2017년도서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기조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국어의 난이도는 진짜 말 그대로 불국어였습니다. 올해도 변함이 없고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라든가 어떤 문제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려웠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해가 어려웠던 편입니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1등급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92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88에서 87 정도가 예상 등급으로 나오고 있고 2학년은 80에서 79 그리고 고3이 지금 81에서 82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경향이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어떤 그런 경향이 학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렇게 좀 작성을 해뒀는데 오답률 EBS 기준의 어떤 오답률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학년들을 보면요. 지금 보면은 예, 우리가 흔히 들어보면은 지금 국어는 비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1학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문제가 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지금 비문학이 두 번째 있기는 한데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문학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이제 고1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올라간 고1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의 문제를 전혀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학력고사 세대 선생님이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지식을 3년 동안 쌓았던 지식을 그냥 시험지에 풀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은 그렇지가 않죠.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고력 테스트죠. 그래서 자기가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국어는 그러니까 이미 배웠던 작품을 항상 제가 강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배웠던 작품을 머릿속에 놓고 그 지식을 시험지에 뿌리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았던 작품들을 자기가 즉석으로 읽고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특히나 지금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고전을 거의 배우지 않아요. 배운다라고 하더라도 잠시만 차장님, 제가 좀 자료를 좀 보시면요. 배운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어로 거의 해석이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고전이긴 해도 그냥 오래전에 지어진 거지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옛날 말이 나옵니다. 한자가 마구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래 삼긴 사람, 삼긴이 뭐야? 씨름도 하도하샤, 또 하도하샤는 또 뭐야? 이런 데서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접근이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문학이 어려운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고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조금 이제 지나 보면은 고전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뻔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이제 천천히 이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잠시만 다시 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오답률이 높은 거고 지금 2018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보면 27번 문제가 오답률이 84.9%고 두 번째로 오답이 나왔던 게 거의 70%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오답률이 52%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연도는 좀 점수를 떨어뜨리고 변별력을 좀 줘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그 정도로 1학년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짚으면은 중학교 내신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보기를 기준으로 지문을 이해한다던가 작품 간의 공통점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아까처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은 좀 어렵게 내는 그런 학교가 그냥 어쩌다 한두 문제 정도 내는 경우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적응해가는 과정 상에 지금 고1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고등학교 2학년 좀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문학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액면으로 보기에는 비문학 4개가 있고 그리고 또 문학이 4개가 있으니까 그냥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데 문학 번호를 좀 보시면요. 지금 보면은 문제가 된 비문학의 문제를 보면 23, 24번 그리고 22, 27번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문들이
읽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막상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1번서부터 45번까지 차례대로 갈 게 아니라 지금 최근 경향이 비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문제 길게 시간 잡아가지고 푼다라고 해서 많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쉬운 문학 문제를 풀어도 2점이고 이 어려운 비문학 문제를 풀어도 많아야 3점, 2점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풀고 나서 내가 남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뭐 선생님께서도 잘 알겠지만은 시간이 모자랄 때 자기 제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되잖아요. 이 영향이 지금 여기서 좀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품의 어려움과 작품 자체의 어려움과는 별도로 42번이나 44번 같은 경우는 거의 끝물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을 텐데 글 자체도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거의 포기적으로 가게 된다.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컸고요. 그리고 그 다음 3학년 좀 봐주시겠습니다. 3학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비문학입니다. 완전히 비문학이요. 그리고 최근의 경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변별력을 주겠다는 거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영역은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 지금 공식적으로는 독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문학과 문학인데 최근 경향은 어디에서 다 변별력을 주고 있냐면은 문법에서 한두 문제, 나머지는 전부 비문학이에요. 문학은 이번 연도는 이제 문학은 모두 낯선 작품이 나오기는 했는데 낯선 작품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접할 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은 막상 읽어 보면은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웠던 문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1번에서 10번까지 화작문 무난하게 풀고 그 다음에 건너뛴 다음에 문학을 먼저 풀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자기 실력의 점수는 다 따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문학을 그냥 차례대로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인 문제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지금 19번인데 이 16에서 21번 지문이 16에서 21번 지문하고 그 마지막 OTP를 물어봤던 그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잠깐 좀 보시면요. 조금 줄여주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문이 좀 굉장히 길죠. 이게 전반,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갔으면 전반이에요. 전반전인데 글을 그냥 보시면 내용은 보실 필요 없고 인문하고 과학의 융합인데 지금 처음부터요. 지금 어디냐? 잠깐만 좀 내려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칠정산 4편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글이 잘 읽힙니다. 근데 이 칠정산 4편 해가지고 우리가 달력 이야기할 때 그 역법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이러면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영축차라든가 지질차라든가 망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가감차법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전부 다 알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국영 문제야라는 어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식입니다. 과장님 19번 문제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보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민은 8호는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 있고 경사기를 할 때 다른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자, 이 말이 나왔을 때 지금 보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본문과의 연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간다. 그럼 이거는 축차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지차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차, 지차가 음액값인지 양액값인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추보법에 오면은 경사기를 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2.39였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4.99였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분석을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학생들은 어때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어 같지 않은 이런 글을 보게 되면 이제 머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이 2.39나 4.99는 아까 축차, 지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39하고 마이너스 4.99를 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들을 전부 다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걸 그냥 한 번만 적용을 시켜서 그냥 각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 5번을 제외하고는 그 개념들을 전부 다 융합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갔었던 거죠. 이 지문하고 지금 여기에는 넣지는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는 놨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OTP 우리 하는 그 비밀번호
뭐라 하냐 비밀번호를 이렇게 발생하게 하는 어떤 그 있죠. 그 지문에서도 기술 지문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화면으로 조금. 자, 그래서 좀 보시면은 학생별로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는 거는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요즘에 강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45문제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사고력이나 지식을 평가한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80분이라는 시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해서, 아까 그 어려웠던 그 문들을 보면 19번 문제였죠? 그리고 그 비문학들이 전부 다 중간에 있습니다. 절대로 변별력을 주려는 비문학 지문을 마지막에 놓질 않아요. 아까 16에서 21번이면 이제 화작문이 딱 끝났을 무렵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16번에서 딱 잡히는 순간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건너뛰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의도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어라. 라는. 그냥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최근에 비문학이 굉장히 어렵고, 보통 제가 그때는 지금은 16에서 21번으로 나왔지만은 저는 보통 25번에서 35번 사이에 출제자들이 승부를 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라면 그걸 건너뛰고 뒤에 있는 문학을 먼저 풀어라. 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역시나 제 말을 들은 학생은 유감스럽게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제 말을 안 들었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나 긴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을 하다가 놓친 어떤 그런 유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해서 그 뒤에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풀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이 방식이 6월, 9월 거기서 이제 계속 될 거라는 아주 그냥 명백한 근거는 없지만은 현재 지금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그런 방향으로 좀 연습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 달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보통 국어는 6월에서 좀 신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떤 신유형 문제가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지금 현 방향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고, 6월 달에 지난번과 좀 달랐던 어떤 그러니까 학력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에서 좀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이 들어가야겠고요. 이 3월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문학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문학의 특징, 이번 4월에 나왔던 문학은 전부 다 낯선 작품이 나왔습니다. 낯선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입장벽이 좀 높기는 한데 막상 읽어보고 문항을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을 최고로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을 주려는 문항들이 좀 있어요.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는 12번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문만 잘 읽고 사고력도 필요 없고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잘 적용만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실수가 많았던 거고, 오히려 좀 전에는 안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13, 14번에서 나왔던 건데 이론적인 부분을 잘 공부하고 그냥 왔으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꾸준히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만 연습을 하면은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법이 11점이니까 이 부분이 빠지면 좀 타격이 크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서 지금 점수가 안 된 학생들은 전부 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법 작문은 2016년까지는 5문제가 화법이고 5문제가 장문 이렇게 완전히 별도가 됐었는데 2017년부터는 한 지문은 화법, 그리고 한 지문은 장문 별도고 나머지 한 지문이 화법하고 장문의 융합입니다. 지금 이 형태가 계속되고 있고 2020학년도에서도 지금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화법 장문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려웠다라고 느껴지는 학생도 있지만 어디까지는 상대 비교를 해야 되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쉽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빨리 잡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키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어렵다라고 하는 지문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빨리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5문제를 80분으로 나눠가지고 한 문제당 무조건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어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제한 시간 안에 빠른 사고를 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하고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비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 그런 부분 말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나가야 6월까지 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들 개인적인 상담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쪽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